안녕하세요. 안문환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초중고대를 나오고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고 미국으로 석사 준비를 해서 간 후에 1년 코스를 마치고 취업을 한 제 친구가 잠시 휴가를 내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자가격리 끝나고 안전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어떻게 친구가 미국 취업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석사 준비를 어떻게 하게 됐고 왜 그 전공을 골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질문. 한국에서 너가 취업을 했잖아. 근데 굳이 그만두고 사실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2년 정도 다니다가 커리어 점프를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만두고 미국 석사를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 입사할 때 이제 생각은 내가 한 2, 3년 정도 다니다가 MBA를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입사해보고 나니까 어차피 내가 MBA를 하더라도 만약에 돌아오면은 한국 회사를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조직 전체를 고려해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셋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 조직이 제공하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치 내가 게임으로 따지면 흰법사인데 나는 마법사 사냥터에 있다는 약간 느낌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총 스탯 1500인데 거의 마법스탯 700이고 그런 게 700밖에 발휘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현재 세계에서 존재하는 그런 국가들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셋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이제 뭐 국가가 어딜까 생각해 봤는데 미국밖에 답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게 됐지. 그러면 석사 전공 중에서 사실 너가 전공이 학부 때 전공이 공대잖아. 그러면 공대 전공을 고르거나 아니면 차라리 너가 금융 쪽으로 공부를 했었으니까 금융공학을 고를 수도 있었는데 약간 문과 쪽 스템 전공 중에서 고민을 한 이유나 또 그 중에서 전공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인데 그거를 고른 이유가 뭐야? 일단 나는 지원을 할 때 데이터 사이언스랑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둘 다 이제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내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붙는 게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쪽으로 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뽑아준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가진 이제 스탯이 그쪽이 더 잘 맞았던 거지. 그리고 내가 기존 전공이 원래 상업공학을 전공했었는데 뭐 전통적으로 상업공학 친구들이 가는 이제 뭐 OR이라던가 아니면 금융공학을 가지 않았던 이유는 나 같은 경우 이제 해외 취업이 목적이니까 사실상 스킬셋이 되게 플렉시블하게 좋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금융공학을 전공하면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 물론 이제 되게 돈을 많이 받는 일들이긴 한데 아무래도 금융권 밖으로는 취업하기 되게 어려운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단 말이야. 대신 이제 진입장벽이 나와서 약간 좀 평균적인 임금도 낮아. 그쪽에 비해서 뭐 OR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OR의 풀 Operation Research라고 한국어로 뭐라고 하니? Operation Research? 모르겠는데? 뭐 최적화? 뭐 이런 거 가까울 거야. 경로 최적화하는 그런 거? 뭐 그런 거.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일단 미국의 취직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좀 취직에 최적화된 전공을 찾은 거지. 그러면 네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입사를 했다가 그 퇴사를 마음에 정하고 나서 퇴사를 하고 나서 그 지금 가기로 한 학교에 어드미션 받을 때까지 기간이 몇 개월 아니 몇 년 정도 걸렸어? 거의 잠깐만 어드미션 받기까지 한 10개월 걸린 것 같은데 거의? 생각보다는 많이 안 걸렸네. 그렇지?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았네. 그치, 물론 퇴사 전부터 준비는 하긴 했겠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준비한 거는 본격적으로 퇴사 후에 준비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어드미션 받은 거 몇 월이야? 퇴사한 거 몇 월이고? 첫 퇴사한 거는 4월이고 첫 합격 내가 간 데 말고 첫 합격 메일을 받았던 거는 10월에 받았어. 제일 일찍 받은 게 되게 빨리 받았어. 석사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얼리가 있고, 그러니까 라운드 1, 2, 3, 4 이런 게 나눈 경우가 많은데
원에 빨리 끝난 경우는 숏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좀 일찍 끝난 게 많았대. 그래서 처음 봤던 게 10월. 그렇군. 그럼 지금 다니는 졸업하는 학교를 음. 받는 데까지는 10개월 했다는 거지? 지금 받는 데까지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니던데. 다니던데. 그렇지. 10개월? 10개월이네. 혹시 맞아. 그 토플이나 GRE 퇴사하고 나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점수 공개해 줄 수 있는지. 그래. 일단 토플은 준비를 딱히 하진 않았고 원래 그 내가 중고등학교 때도 했던 그런 가락이 있어가지고 대충 이제 유형 같은 거 좀 바뀌었더라고. 그러니까 유형이 바뀐 게 아니라 약간 디테일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냥 연습지 몇 번 풀어보고 갔고, 그 다음에 GRE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H 뭐 그 대형 학원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정보 때문에 학원을 다녀가지고 학원 커리큘럼 따라하고 따로 그 스터디 해가지고 이제 그 리딩에서 단어 외우는 게 있는데 리딩은 단어 외우고 문제풀이를 하는 거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은 그냥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장땡인 것 같아. 좀 풀이 좀 해주면 뭐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 게 몇 개 있거든. 약간 그런 거 위주로만 좀 기억해두고 그 수학 용어를 이제 영어로 나오니까 빨리빨리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사실 나는 뭐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영어를 많이 푸니까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그냥 그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토플 GRE 역시 점수 토플이 117 나왔고 그 다음에 GRE가 334 나왔는데 라이팅 3점.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데이터 사이언스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학과는 라이팅은 거의 안 본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너가 붙은 학교들의 그런 유명도를 생각해 봤을 때 너가 봤을 때 GRE 라이팅은 많이 어드미션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쓰는 학과 한정해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좀 뭐라고 하냐, 좀 퀀티티브한, 그러니까 계량적인 측면을 강조한 학과들은 오히려 수학 점수를 더 중요시하고 수학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하고 BA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쪽 성향도 약간 중요시 되니까, 그러니까 BA는 약간 데이터 사이언스는 애들 좀 방법론 자체에 좀 초점을 맞췄다 하면은 BA는 약간 그거를 썰을 푸는 약간 그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리딩까지는 중요시하고 라이팅은 별로 안 보는 것 같아. 그래도 라이팅은 컴퓨터로 쓰면 되니까 라이팅은 어차피 컴퓨터 랭귀지 잘해야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그 학교 혹시 몇 군데 붙었었어? 학교가 지원은 몇 군데 붙었어? 지원을 한 15군데 정도 한 것 같고 그 중에 한 6군데 어드미션 받은 것 같아. 너가 붙은 데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걸로는 사실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학교도 있었어. 근데 혹시 나는 궁금한 게 네가 그 여러 학교들 중에서 지금 석사 코스 졸업한 학교를 고른 이유가 뭐야? 사실 그러니까 취업 목적 석사 프로그램은 undergrad, 그러니까 학부의 네임밸류를 많이 따라가. 석사는 그래, 박사도 다른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BA 같은 경우는 약간 문과적 성향이 강한 만큼 원래 문과가 학벌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이 학벌 좀 약간 뭐라고 하냐, 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약간 언더그라드 기준으로 좀 탑스쿨 순위로 줄 세워서 갔다? 그렇지. 약간 그때 15개 썼다고 했잖아. 10군데는 1위부터 10위에 쭉 긁었고 5군데는 BA 쪽으로 특별히 좀 강한 학교가 몇 개 있었어. 약간 UT 어스틴 이런 데서 강하거든. 그래, 내가 거기 가고 싶었거든. 그래서 약간 5군데 이 BA가 특별히 강한 곳,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나 BA가 특별히 강한 곳 플러스 탑10 이렇게 쭈루룩. 그래서 지금 간 데는 어디시죠? 지금 탑10 쭈루룩에 포함되는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사 코스 BA로 1년을 했는데 사실 내가 궁금한 게 나도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을 들었고 그리고 데이터 쪽도 수업도 들었어, 학부 때. 그리고 인턴십도 그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리서치 인턴도 하면서 프로그램에 따른 코스도 그 프로젝트도 했었거든. 너가 봤잖아? 그래서 나는 궁금했던 게 그게 학부 수준보다 더 깊게 진짜 석사 막 논문 쓰는 코스만큼 깊게 배우는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학문적 깊이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다른 쪽은 학교에서 취업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얼만큼 지원을 해주는지 그게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탑 10 쭈르륵 하고 이제 5개를 쓰긴 했는데 사실 그 중에 이제 BA랑 플러스 데이터 사이언스가 섞여 있어. 그리고 주로 데이터 사이언스는 한 2년 과정이고 꼭 BA가 아니더라도 애널리틱스라는 이름으로 한 1년 반 정도 과정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13개월짜리 콜롬비아가 그랬었고 그다음에 10개월짜리 제일 짧은 게 그 어디야? 10개월짜리? 10개월짜리가 내가 간데 플러스 이제 다른데? 몇 군데 더 있어. 그러고.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거지만 그 프로그램의 길이에 따라 그 학문적 뎁스가 좀 달라. 플러스 학교에서 그냥 프로그램 게시판 들어가 보면은 게시판이 아니라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그 선수 과목들이 있거든. 당연한 거겠지만 선수 과목이 더 많을수록 더 학문 뎁스가 있는 거고. 사실 그래서 학문적 뎁스는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뭐 일단 프로그램의 길이와 정비례하고 선수 과목의 개수와 뎁스는 이 개수와 정비례한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당연한 거지만 취업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논문을 요구하진 않고 커리큘럼 자체도 굉장히 신용 위주로 돌아가가지고 깊이 안 들어가는 곳이 많아.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정말 이게 학문 목적의 석사인지 아니면 취업률 UX의 석사인지 알고 싶으면은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취업률을 강조하잖아. 그럼 그러니까 딱 레포트 봤는데 뭐 취업률, 연봉 이런 거 강조하면은 취업 목적의 석사인 거고 뭐 그런 거 없다. 그냥 뭐 우리는 뭐 공부 선수 과목 좀 강조하고 약간 애들이 뭐 아카데미 쪽으로 어떻게 갔다 이런 거 좀 강조하는 측면이 없잖아 있으면 사실 그거는 이제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석사를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너는 어쨌든 취업 목적으로 했으니까 그거에 제일 알맞는 프로그램을 고른 거네. 그렇지? 그러면 학교에서 잡서칭 같은 건 지원은 물론 뭐 자페어도 있고 그리고 졸업한 선배들 만나게 해주는 것도 있을 테지만 그런 거 등등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어? 어떻게 지원을 해줬는지? 지원의 정도는 사실 프로그램마다 굉장히 다를 거야. 이제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거는 일단 프로그램 머릿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지원이 분산되고 가장 좀 뭐라고 하냐 좀 근본 있는 애널리틱스 프로그램이 그 노스웨스턴 거거든. 내 친구가 다니고 있는데 그 1년 반짜리 프로그램인데 거의 40명이야 총 인원이. 그 애들은 거의 맨투맨 마킹을 한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제 지원이 더 잘 돼 있고 약간 커리어 코치가 너랑 1대1로 붙어가지고 잘해준 데가 있고 좀 주로 비즈니스 스쿨 밑에 있는 BA 코스들은 좀 더 머릿수가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서포트 자체가 좀 덜 하겠지. 다만 이제 비즈니스 스쿨 자체가 원래 이제 취업 목적이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쪽 리소스는 많기는 해. 그래가지고 뭐 내가 해주는 뭐 레주메 같은 거 준비해주는 그 과정이라던가 뭐 커버레터, 뭐 첨삭 그거는 모든 학교가 다 해주잖아. 그치. 근데 이게 약간 지역색이 있어. 특히 이제 학교 측면에서 끌어오는 이제 일자리들이 있단 말이야. 약간 지역 약간 산업혁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서 아무래도 약간 그 지역에 well established 된 학교일수록 그쪽에 취업에서 용이하겠지. 그쪽 지역 한정에서. 예를 들면은 뭐 당연히 뉴욕대나 콜롬비아 나오면은 뉴욕 쪽에 있는 잡이랑 커넥션이 많을 거고 뭐 캘리포니아 테크 쪽에 뭐 칼텍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스탠포드 이런 데는 당연히 버클리 뭐 이런 데는 당연히 이제 테크 쪽이랑 잘 돼 있을 거고 뭐 텍사스는 뭐 그쪽도 꽉 잡고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 지역색 관련 이제 직장들을 이제 서포트 해주는 게 그 지역 커넥션 해주는 게 제일 큰 것 같아. 그리고 그 지역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다 보면은 그 대학 출신들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뭐 선배들이랑 레퍼럴 받을 때도 굉장히 비교적 도움이 되는 편이고. 그러면 너는 학교를 고를 때 그 학교의 명성도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약간 대학 도시보다는 그 도시의 약간 기업체나 산업체 같은 것도 고려를 한 거야?
나는 도시 단위로보다는 주 약간 단위로? 주 단위로 봤어. 그러니까 주라기보다는 그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왜 미국 나눌 때 약간 웨스트, 이스트, 뭐 미드웨스트, 사우스 이렇게 사우스 이스트 이렇게 나오잖아. 사실 그 정도 단위로 보는 게 난 맞다고 보거든. 그럼 나는 그래서 너가 아까 했던 말 듣고 궁금했던 게 보스턴 같은 곳은 대학 도시잖아. 대학교 엄청 많잖아. 근데 그러면 그런 데들은 산학 협력이 어떻게 돼 있을까? 아니면 나 미국 유학을 안 가봤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렇게 좀 대단위로 하는구나. 좀 대단위로 생각하면 나을 것 같아. 왜냐면은 나름 이제 물론 그 도시가 크면 좋겠지만 사실 뭐 뉴욕이나 이제 샌프란 뭐 실리콘밸리 이쪽 아니면은 사실 도시 단위로 하나의 그 뭐라고 하지? 그 취업 클러스터를 생각하기 좀 쉽지 않으니까 아마 좀 크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 좋은 얘기였어 나한테. 그러면은 학교에서 해준 거는 자피어 말고 뭐 있는지 뭐 첨삭 말고는 없어? 나는 크게 없었던 거.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일반 한국 대학교에서도 해주는 게 네가 어떤 기업에 만약에 인터뷰가 있어. 그럼 그 취업처 같은 데 가서 그 기업에서 이런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선배 연락처 알려달라 하면은 물어보고 알려줘서 약간 좀 도와주는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런 거 있었어.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했는데 딱 면접 하나 블룸버그 볼 때 그때 이제 블룸버그에 마침 이제 전년도에 취직한 애가 있어가지고 걔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 먼저 너한테 주진 않는데 너가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대학은 약간 너가 물어보면은 이제 그쪽이 약간 리스폰스 해주는 입장이라서 너가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더 많이 주는 것 같긴 해. 그러면 이걸로 그건 됐고 다음 질문으로 학교에서 해주는 거 외에 너가 개인적으로 석사 코스를 하면서 구직에 대한 뭐 준비나 노력 같은 건 어떻게 했었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그러니까 내 베이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직군에 지원할 수 있는지에 가장 약간 이제 좀 서치하는 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링크드인으로 일단 순위를 만들어. 일단 우리 학교 출신이거나 뭐 아예 우리 프로그램 출신이거나 이 사람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넓게 봐가지고 나랑 커넥션이 있다던가 아니면 아예 없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다 뿌려 메시지를. 레주메를? 메시지를 너무 이제 다이렉트하게 레퍼럴 넣어줘 이러면 좀 그러니까 약간 나 너의 직무에 관심이 있는데 좀 이렇게 뭐라고 하지? 날카로운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뭐 레짓한 질문을 하면은 너가 이 직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가고 싶다는 약간 열의를 비치면은 대답해주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 그치. 약간 그거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 대부분 다 그렇게 많이들 해.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땅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가기 좀 그렇고 약간 그리고 직접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메시지로 메시지로 주고받다 보면은 좀 이제 인간적 유대감이 좀 쌓이면은 그때 뭐 나중에 뭐 레퍼럴 넣어줄 수도 있고 못하면 뭐 어쩔 수 없고 약간 그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아. 그러면 아까 학교 덕도 받겠네? 학교 덕? 학교 이름 덕, 그리고 학교 코스 덕? 학교 코스 덕? 난 학교 이름 덕은 봤다. 코스는 덕 많이 못 봤는데 확실히 학교 이름 덕은 봤어. 출신 학부 나온 사람들 도움도 많이 받았어? 받긴 받았어. 많이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같은 동문이라고 인정해주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그치. 약간 미국 대학 중에서도 약간 왜 그런 유대감이 강한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고대 마냥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 약간 이런 마인드의 학교가 몇 개 있어. 너네 학교 그런 학교였어? 이거 그런 학교야. 약간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라서 끈끈한 학교라서 좀 확실히 선배들이 호의적이었던 것 같긴 해. 아니 근데 네트워킹의 중요성은 솔직히 말해서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동문 덕을 안 볼 수가 없지 당연히. 그건 확실해. 왜냐면은 사실 우리나라만큼 공정한 나라가 없어. 공채 같은 게 있는 데가 없고.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은 지금 정식으로 지금 다니는 회사 취업하기 전에 인턴십 같은 것도 했었어? 우리 프로그램은 인턴십 없었어. 인턴십 없는 프로그램 대부분 1년 반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중간에 서머 인턴십 끼워 넣는 게 있는데 우리는 한 큐주의였지. 한 방에 취업하자. 나 궁금한 거 있어. 너가 붙었던 데 중에서 1년 반짜리 코스도 있었잖아. 그럼 그런 데는 서머 인턴십이 있었는데 그런 코스를 갔으면 구직 활동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인턴십 경력이 미국에서 있었으면.
그렇지. 사실 이제 너가 미국 취업을 생각한다고 할 때, 너가 아예 미국 석사 프로그램을 하고 새 출발하는 생각한다기보다는 네가 기존에 해왔던 것 플러스 이제 미국 석사를 끼얹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그걸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만약에 이제 너가 한국에서의 경력이 없고 바로 이제 뭐 대학 졸업 이후에 미국 석사를 했을 가정할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서머 인턴이 있는 게 확실히 유리하지. 어떠한 풀타임 잡도 인턴십이 만약에 없으면 되게 힘들고, 사실 인턴십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취업을 할 거면은 미국에서 잘 알려진 회사나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는 게 굉장히 좋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뭐 없긴 했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오기 전에 잠깐 뭐 상해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약간 뭐 자소서도 쓸 거리가 좀 많았고. 그리고 네가 한국에서 일했던 회사도 좀 글로벌 기업이었잖아. 그렇지. 적어도 미국에서 이름 들으면 아는 회사였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회사가 아니다, 로컬한 회사다,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서머 인턴이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좋은 얘기였어. 그래,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혹시 직업 구직 활동할 때 사실 네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잖아. 막 트럼프에다가 또 코로나 겹쳐서 경제도 안 좋았고, 그러면은 구직 활동할 때 본격적으로 구직 활동 시작하고 나서 지원한 회사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중에 인터뷰를 뭐 영상이나 화상으로라도 본 곳이 몇 군데인지, 그러고 최종으로 붙은 곳이 몇 군데인지 알려줄 수 있어? 내가 총 지원한 횟수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80군데에서 100군데 될 거야. 근데 이제 인터뷰는 그 중에서 한 8, 9군데 받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내가 코로나 이전에 지원한 거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지원한 것 중에서 인터뷰 받은 게 한 7개 되고, 코로나 이후는 한 2개밖에 안 돼. 코로나 이후는 진짜 힘들었어. 그래서 그러면 지금 다니는 회사는 코로나 전에 인터뷰 본 곳이야? 그냥 코로나 이후에 뜬 곳인데, 이거는 그거였어. 그 학교 포털에 뜬 거 있잖아. 그 학교 재학생한테만 알려주는. 재학생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좀 특별하게 우리 학교에 속해 있는 비즈니스 스쿨 그쪽 포털을 위해서 한 거라서 굉장히 그래도 제한된 경쟁이 있었지. 그렇군. 그러면 그래서 붙은 곳은 몇 군데야? 2군데. 2군데? 그럼 코로나 이전에 지원한 곳 한 군데랑 코로나 이후에 지원한 곳 한 군데? 그렇지. 지원 자체는 코로나 이전에 했었는데, 인터뷰 본 곳? 인터뷰 보고 다 끝났을 때는 코로나 이후에 끝났었네. 둘 다? 아니야. 내가 최종으로 간 데는 이제 시작도 코로나 이후였고 끝도 코로나 이후였어. 그러면은 선택하지 않은 다른 보통 회사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지원을 해서 인터뷰를 받고, 그럼 오퍼 받은 것은 코로나 터진 직후에 받았겠네? 그렇지. 그렇군. 그리고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야. 사실 네가 석사 유학 간다 했을 때 어련히 잘 하겠거니 생각은 했지만 걱정도 많이 했거든. 네가 정말 잘 되길 바랐지만 혹시 트럼프 정권이기도 하고 힘들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도 하고, 외국인으로서 취업하기 어려운 것도 많을 텐데 너도 이번에 정말 힘들었잖아, 상황이. 죽는 줄 알았지. 그때 막 사실 한국인들은 남자들 군대 갔다 오니까 나이도 미국인들보다 많고 같은 프로그램 애들은 막 23, 24 이러잖아. 그렇지. 너 나이 막 많다고 애들 놀리고. 그러면은 그럴 때 막 취업 80군데 100군데 넣었는데 연락 오는 거 별로 없고, 왜냐면 또 미국 기업들은 떨어졌다고 연락도 안 줘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처럼 떨어졌다는 그 귀하는 어쩌고 하는 걸 안 쓰단 말이야. 귀하 영양 PTSD. 맞아.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기약 없는, 보냈지만 답장 없는 그런 나의 이메일들을 볼 때마다 사실 비참하잖아, 약간씩. 그렇지. 그럴 때, 힘들 때 너 마음가짐 관리는 어떻게 했어? 근데 나는 굉장히 처음부터 배수진 치고 왔기 때문에 약간 절대 안 돌아간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약간 그런 마인드였고, 왜 대부분 이제 중국 애들은 코로나 터졌을 때 부모님들이 돌아오는 게 어떻겠냐 하는데, 우리 집은 부모님도 오지 말라고 하고 나도 안 간다고 약간 그런 마인드였고,
그냥 이 악물고 버텼어. 사실 뭐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응. 뭐 왕도가 없어. 그냥 이 악물고 하는 거지. 뭐 가끔씩 친구들 만나면 도움도 되긴 하는데 나는 그냥 혼자서 했어. 그냥 사실 그치 그게 근본적인 건 아니니까. 근본적인 거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약간 그런 힘든 시기에 응. 뭐 같이 있어서 힘을 받는 친구들이 있고 나는 약간 혼자서 내가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그런 게 강해가지고 그냥 혼자서 쓰고 도움 필요할 때는 연락도 하고 근데 다들 힘들었기 때문에 뭐 그렇지.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인상 깊었던 게 어떤 사람이 쓴 취업 후기를 봤는데 자기는 탈락 메일을 하나씩 받을 때마다 자기소개서를 또 하나씩 썼대. 그 얘기가 되게 인상 깊었거든. 취업 준비한 후기 중에서. 너도 막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탈락 메일은 아니겠지만 연락이 오지 않을 때마다 뭔가 힘들 때마다 레주메를 10개씩 더 돌린다든가 그런 게 있었어? 나는 그런 룰은 없었고 내가 지원하는 회사들을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놓긴 했었다. 근데 하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리 업데이트가 안 되지. 업데이트도 안 하고 내가 어떤 회사 지원지 까먹었는데 그 회사에서 일단 서류부터 전화가 온 거야. 근데 나는 일단 까먹어가지고 잠깐 내가 밖에 있으니까 다시 전화 주겠다고 다 하고 엑셀 파일 빨리 내려가지고 다시 검색해보고 이런 회사였지 이런 포지션 지원했었지 하고 다시 전화 준 적이 이렇게 있긴 했었다. 나도 전에 지원할 때 담당자 이름을 다른 메일이랑 헷갈리는 거야. 근데 그래서 나는 이거 개인적인 꿀팁인데 지메일 기본 그 세팅에 가면은 최대 보내는 시간 딜레이를 30초까지 할 수 있어. 맞아, 30초 내로는 취소할 수 있거든. 그 설정 여러분 해두세요. 네. 이건 개인적인 꿀팁이었고 이제 마지막 너의 그러면 내가 그냥 자유 시간 너가 미국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석사 과정을 고민하거나 있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 그냥 아무거나. 나는 꼭 BA에 한정하기보다는 그냥 미국의 취업 자체를 하고 준비하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미국에 취업할 수 있는 전공 자체가 되게 제한적이잖아. 그래서 어차피 다 포괄할 수 있다 생각해. 그리고 미국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유학을 오기 전에 나는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유학의 목적. 우리나라 사람들이 묘하게 유학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 유학을 하고 뭘 할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제 그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런 사람들이 백조선을 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 물론 이제 뭐 3, 4억이 돈이 아닌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한국에서 뭐 대학을 나올까 미국에서 대학을 나올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비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사실 나한테는 유학 비용이 되게 큰 돈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좀 제대로 된 고민이 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 유학 갔다 와서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또 한국으로 유학하고 나서 한국으로 리턴하면은 진짜 오히려 진짜 비용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잖아 사실. 그치, 잘 안 알아주지. 잘 안 알아주고. 그리고 오히려 리턴하고 나서 그만큼의 그 네임밸류에 걸맞는 회사를 가면 괜찮은데 그냥 일반 인서울 대학 나와서 갈 수 있는 회사를 가면은 쟤는 그 돈 들여서 왜 여기 다닌대?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가성비 측면에서도 안 좋고 그리고 사실 유학 갈 정도의 인재인데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인프라가 한국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래가지고 많지 않아.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유학의 목적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유학을 가기 전에 유학 자체, 탑스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를 나와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정하고 유학을 가야 된다 그 말이네? 그렇지. 유학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야. 그치, 그러니까 수단이야. 그러니까 유학의 목적이 탑스쿨 자체가 나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어떤 회사를 가고 어떤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이거를 선택한 건지가 그렇지. 더 기준이 돼야 되는. 그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만약에 취업이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꼭 해외에서 취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확실했으면 좋겠어. 사실 굉장히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취업 자체가 쉽지 않은 것도 있고 내가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왔잖아. 그러면 이제 미국에 가 있으면서 내가 한국에서의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 굉장히 아쉬운 게 많거든. 예를 들면 뭐 있어?
아니 뭐 부모님과의 시간도 있고 친구들 다 여기 있고 응. 그리고 뭐 사실 생활 패턴도 내가 한국에 훨씬 더 다 익숙한 것들 초중고 때 나왔으니까 응. 사실 그것들 이제 와서야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 내가 만약에 있을 때는 몰라. 있을 땐 모르지. 내가 만약에 미국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없으면은 되게 돌아가고 싶지.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못 견디고 돌아가는 애들이 많고. 맞아. 그래서 그러한 뭐랄까 내가 꼭 해외,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 미국에서 커리어를 이제 pursue 해야 되는 이유를 본인이 스스로 확실히 이게 그러니까 저울질을 해봐야지. 응. 저울질을 해서 나는 미국에 가는 게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 그 확신을 가지고도 흔들리는데 확신이 아예 없는 상태로 가면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그렇군. 좋은 얘기였다. 그러면 너는 이거 코스를 준비하는 사람한테 확실한 목적이 있고 BA를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한국은 시장이 너무 작다. 사실 나도 옛날에 BA로 학부에서 인턴십을 하고 나서 우리 교수님도 상공과 출신이셨어. 그래서 경영대에서 BA를 가르치시는 분이셨는데 그 교수님도 내가 물어봤어. 인턴하면서 교수님 저 BA 공부 더해서 좀 대학원 나와서 취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을 했었거든.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국내에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갈 거면 국내에서 제일 좋은데 두 군데 어딘지 알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래? 거기 둘 중에 하나로 가라. 그래야지 그나마 취업이 수월할 거다. 왜냐면 한국은 시장이 작고 사실 네가 석사과정에서 뭐 했는지는 면접 때 안 물어본다. 석사 코스에서는. 그치. 박사과정이나 논문 주제 뭐였는지 물어보지. 석사를만 하고 취업을 할 거라면은 그냥 한국에서 이름값 제일 높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나와서 거기를 목표로 하고 입시 준비를 해서 나와서 취업을 하는 게 좋을 거고, 학문이 목적이면 네가 원하는 교수 찾아서 네가 원하는 논문 쓸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미국으로 박사 유학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맞아. 그래서 교수님도 근데 한국보다는 그냥 석사 유학조차도 여력이 되면 미국으로 가는 걸 추천하셨어.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 내가 BA 공부한 거랑 내가 프로젝트 한 거 보고서 네가 사실 석사 코스 애들하고 별로 퀄리티 차이가 안 난다고 했잖아. 맞아. 그래서 나도 느낀 게, 왜냐면 우리 교수님도 그러셨거든. 런던에 있는 탑스쿨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똑같다고. 교과서 똑같은 거 쓰고 가르치는 내용 똑같고 너네들의 과제 수준 비슷하다고 자기 말해봤는데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네임밸류가 전부구나 이 생각을 했지. 그치. 사실 근데 진짜 막 스탠퍼드나 이런 데 가면은 정말 우주 괴수들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박사를 해야 되는데 석사를 오신 취업을 석사를 오신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한국하고 이제 갭이 큰 것 같지는 않아, 내 생각에. 그리고 이거는 그냥 추가 질문인데 사실 BA 자체에서 나는 그게 약간 문과적인 소양이 필요한 게 그 데이터 애널리틱스나 데이터 사이언스랑은 다르게 약간 비즈니스에서 이거를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잖아. 좀 더 비즈니스 포커스드 된. 그러면은 너는 약간 BA 과정 수준에서 요구하는 기술적인 거는 문과생들이 몰라도 석사 과정 들어가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생각해? 아니면은 거기서 내 말은 선수 과목 말고 먼저 나처럼 BA 코스를 하거나 인턴을 해보거나 프로젝트를 해본 사람이 아니어도 잘 훌륭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본인이 BA 롤을 수행할 때 어느 정도 얼만큼의 뎁스를 요구하에 따라 다를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궁금한 거는 뭐 네가 그래 ERP를 만드는 회사 뭐 셉 오라클 같은데 그래서 BA 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 취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사실 그 ERP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 너는 상공과고 나는 경영학과니까 조금의 이해는 있겠지. 뭐 회계에 대한 이해나 생산관리에 대한 이해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 본인이 코스를 따라갈 자신이 있으면은 나는 미국에서 어떤 커리어 코스를 밟아서 BA 코스를 마치고 어느 쪽 분야에서 무슨 직무로 취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면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오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따라올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재능이 없지 않은 걸 전제로 할 때 사실 웬만하면 따라가. 그러니까 약간 머리가 좀 받쳐 좀 따라가고, 대신 이제
내 생각에는 미적 1, 2, 응. 그 다음에 그 선형대수 응. 이거 세 개는 그래도 웬만하면 꼭 대학 때 안 듣더라도 나 같은 경우는 대학 때 들었는데 너무 학점을 쭉 써가지고 방통대에서 한 번 더 들었거든. 응. 그래서 그것도 옵션 고려해보면 옵션인 것 같아. 그치, 나 같은 경우도 대학교 때 나 문과니까 미적분 원투를 안 들었거든. 경영수학만 듣지. 그러면 석사 과정 하려면 방통대나 학점은행제로 해야 되잖아. 아, 그거 궁금한 게 보통 방통대로 학점 이수 많이 하는데 그게 학점은행제랑 방통대가 다른 건가? 달라. 근데 방통대 때 내가 어떻게 했더라? 방통대에서 학점은행제를 했었나? 하여간 그치. 그러니까 방통대 자체를 입학한 게 아니고 그치. 방통대에서 그 학점만 따는 걸 한 거잖아. 그치? 낮게 나는 두 개 했었어. 한양사이버대학교 하고 그다음에 방통대를 했었는데 왜냐면 그 두 개가 약간 그 이과적 그게 많았었거든. 과목이? 그래가지고 왜 두 개 다른 학교 있었어? 수업이 한쪽에 다 몰려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찾던 게 게 달랐어? 미적 1, 2 플러스 공업수학하고 그 다음에 뭐 자료구조 알고리즘 뭐 이런 거 몇 개 다 리스트를 만들어 찾아봤는데 주로 한양사이버대학하고 방통대에 몰려있었어. 그래가지고 두 개를 나눠서 한 거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아, 그렇구나. 알았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나한테도 좋았고 내 생각에는 나처럼 BA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BA는 도메인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니까 사실 문과 친구들이 본인이 관심 있는 도메인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여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면은 되게 추구하기 좋은 분야인 것 같아. 좋았어. 고마웠어. 감사합니다.